최근 가장 주목받는 의료 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 나와 있는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봤을까요? 네, 비만은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죠.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과체중인 현대사회에서 비만약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국내 제약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형 다변화나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노메디 시간에는 비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정도로 크고 작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먼저 어떤 상태일 때 비만으로 진단을 하는지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손쉽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고요. 30 이상부터는 고도 비만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키 160cm에 몸무게 77kg부터는 그 BMI가 30이기 때문에 고도 비만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흔히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야. 뭐 이렇게 체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비만이 체질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 비만의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네, 비만은 체내 지방 조직의 영양분이 비정상적으로 축되는 것으로 비만의 원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많이 먹었는데 먹은 만큼 소비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찌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신체 활동량을 줄이고 많이 먹어서 비만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비만이 단순히 개인의 생활 습관에만 기인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자, 비만이 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고요. 네, 비만은 단지 개인의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유전, 환경, 호르몬, 신경 전달 문질 변화 등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적 도움과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내외 비만 유병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전 세계 인구 8명 중에 1명이 과체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그 정도로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에서 꾸준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비만 유병률은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는데 2022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43%가량이 과체중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성인 비만 유병률이 2013년에 31.8%에서 2022년 37.2%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비만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이 아무래도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막대하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비만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체중 감량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곳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병적 비만 등에는 약물 치료가 권고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기존에는 지방 흡수 억제제, 또 뭐 식욕 억제제 등을 사용해서 비만을 치료하곤 했었는데요. 여러 부작용 등이 알려지면서 종족을 감춘 약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을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약물이 없었는데 최근 글루카곤 유사 펩테이드, 즉 GLP-1을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비만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GLP-1 비만 치료제는 지난해 학술지 사이언스가 올해 성과에 선정하기도 했고요. 미국의 MIT 공대가 발행하는 기술 매체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도 2024년 10대 혁신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을 만큼 혁신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혁신적인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GLP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어떤 기전으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 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GLP-1을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초기는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됐었는데요. 생쥐 실험 과정에서 GLP-1이 쥐의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끼면 식욕이 떨어지는데 이는 GLP-1이 뇌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즉 GLP-1이 적절하게 활용하면 비만의 원인인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GLP-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네,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는 GLP-1 기반 당뇨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임상 3상 시험에서 약 16개월 동안 15%의 체중을 줄어드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6월 미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체중관리용 약물로 허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뇨병에는 오젬픽, 비만에는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위고비는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일리도 마운자루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인데 임상 3상 시험에서 위고비보다 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평균 체중이 105kg인 성인에게 마운자로 15mg을 72주간 투여했더니 체중이 최대 22.5%가량 빠졌고 84주 투여 시에는 체중이 평균 26.6% 줄었습니다. 자, 이런 혁신적인 치료제 덕분에 현재 비만 치료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8조 원에서 오는 2030년 1,000억 달러, 약 132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국내 제약사들도 충분히 욕심을 내볼 만한데요. 자, 국내 제약사의 비만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떨까요? 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내 제약사 다수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는 곳은 한미약품입니다. 현재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외에도 비만 치료제 3중 작용제 HM1527호에 대한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임상은 GLP-1뿐만 아니라 위억제 펩타이드와 글루카곤까지 활용합니다. GIP는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일반적인 위장관 부작용인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완화할 수 있고 글루카곤은 포만감 조절은 물론 혈당 및 에너지 소비, 지질 대사도 돕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 이 GLP 기반 비만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동아 ST도 자회사 뉴로볼을 통해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DA1726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약물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의 동시에 작용해 식욕 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그리고 또 말초에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합니다. 또 다른 제약사 프로젠은 GLP-1과 GLP-2의 이중작용을 하는 당뇨병 비만 치료제 PG101을 개발 중입니다. GLP-2는 장 점막의 재상을 촉진하는 효능을 통해 근육이 아닌 체지방 감소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보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돕는 것입니다. 네, 근데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만 약의 제형은 주사제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에서도 주사제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는 있지만 독자 개발을 활용해서 패치제 개발에 나선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웅제약은 기존 주사제를 피부에 붙일 수 있도록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약사인 대원제약은 이르면 올해 말 패치형 비만 치료제 DW102의 임상 1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제조업사인 아이큐어도 비만약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아이큐어 자회사인 커서스 바이오는 지난 7월 한양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세계 최초 백색지방세포 선택적 비만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해당 치료제 개발에 아이큐어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최근 세계 최초로 백색지방세포 선택적 비만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고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 커서스 바이오 관계자 인터뷰를 듣고 얘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만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마이크로니들 융합연구회 장관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0년 넘게 마이크로니들 연구를 해온 박사 라희재입니다. FDA가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승인한 5가지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약물은 1999년 제니칼 올리스테이트 경구제가 시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향정신성 약물인 펜터빈, 토리라메이트 복합제인 퓨시미아가 2012년도에 나왔지만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 전역 복용을 갖다가 피하는 형태입니다. 2014년 GLP-1 치료제인 리라글루타이드 펩타이드 약물이 주사제 형태로 개발되었고 그 후 안정성이
개량된 GLP-1 펩타이드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가 나왔습니다. 이후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해서 오럴 형태로 개발이 되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GLP-1, GIP에 이중 작용을 하는 티어제파타이드 펩타이드 약물이 주사제 형태로 임상 3상 진행 중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대부분 비급여 전문 의약품이기에 환자로서 약가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 시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서 중단 후 요요 증상이 없는 비만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는 GLP-1 세마글루타이드 시판 이후에 이중 작용제인 티어제파타이드, 삼중 작용제인 레타트루타이드 펩타이드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체중 감소는 1년 이상 GLP-1 복용 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약 17.4% 체중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임상 3상 진행 중인 티어제파타이드가 22.5%, 삼중 작용제인 레타트루타이드가 24.2%의 다이나믹한 체중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방세포에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신약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사제형뿐만 아니라 패치형, 마이크로니들형으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만 치료 기술은 네이처 매테리얼스, 바이오 매테리얼스, 애드밴스 매테리얼스 등 세계 상비에 해당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관련된 연구 결과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했던 비만 유전자 치료제는 손해 연구에 따르면 약 20%의 몸무게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독성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후보 물질 단계에서 연구를 2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GLP-1이라는 펩타이드 거대 약물을 주사제 형태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 GLP-1 펩타이드, 거대 펩타이드는 제형 변경을 통한 경구제 또는 마이크로 니들 제형 개발로 환자 친화도가 높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많은 벤처들이 제형 변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 또는 투자사의 다양한 투자 환경이 필요하며 지속적 R&D 발전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비만 치료제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급여 의약품인 만큼 기본 가격대가 높은 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국내에서도 위고비나 마운자로와 같은 비만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약값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위고비의 경우 미국에서 월 4회 접종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만 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도 이와 같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름의 떡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월 200만 원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데 장기간 약물이 투입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비만에 대한 인식이 고쳐야 할 질병이라고 인식이 되면서 비싼 가격에도 환자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을 인식한 정치권의 양대 정당에서도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비만 관련해서 여러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건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비만 치료 개선을 꼽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비만 치료제 급여화를 통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을 약속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대부분 비급여로 처방돼 치료비 부담이 큰 만큼 급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 관리 구축을 위해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비만 예방 관리법 제정, 국가 건강검진의 비만 검진 항목을 추가, 소아 비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내걸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가 이루어져서 이 비만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길 좀 바라보고요. 또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에도 속도가 붙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노메디 여기까지입니다.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